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 소방학 치마 우리 강의 또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상방송 설비도 크게 볼 건 없습니다. 이게 설치 기준이에요. 근데 여기 가보면 이런 것들 한번 보십시오. 그 음성 입력이라던가 이게 그래서 확성기, 이게 스피커예요. 확성기가 스피커 쪽에서 그냥 음성은 우리가 입력 쪽에 3W를 넣어주래. 근데 이제 실내일 땐 1W만 넣어주면 된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바깥쪽이니까 조금 더 출력수가 조금 크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바깥쪽이 출력이 더 크다. 그래서 이런 3W, 1W 기준은 한 번 정도 그냥 동그라미만 치고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전에 이런 것들은 가끔 예전 문제 같은 데 보면은 나오긴 했었어요. 그죠? 근데 저는 지금 경향으로는 조금 나오기 좀 힘들지 않을까, 이런 설치 기준 같은 경우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잘 보시고, 확성기는 각층마다 설치하네. 각층마다. 그러니까 이게 각층마다 설치하는데 이게 수평거리가 또 25m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들 보시면 알겠지만 음향장치 기준이 대부분 다 수평거리가 다 25m예요. 이렇게 수평거리 기준이. 그러니까 음향장치라는 건 이제 화재 발생 사실을 알려주는, 그죠? 장치인 거고. 그리고 음량 조정기를 설치할 때 음량 조정기라는 거에 배선은 꼭 3선식으로 하래. 이게 왜 그러냐 하면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우리가 보통 비상방송 설비를 설치하면요, 이거를 소방용으로 그냥 단독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거의 없고, 얘를 같이 써요. 일반 방송용과, 그죠? 일반 방송 설비는 보통 모든 건물에 대부분 다 들어가 있거든요, 요즘은. 왜냐면 전체적으로 이제 방송을 해줘야 될 기회라기보다 그럴 때가 꼭 있으니까요, 방송을 쓸 때가. 그럼 그렇게 방송을 쓰는 걸 우리가 일반 방송이라고 얘기하고, 우리는 일반적으로 방송하는 게 아니고 이때만 방송을 때리는 거죠. 그래서 일반 방송 같은 경우는 대신에 얘가 가능해야 돼, 얘. 음량 조정이 가능해야 되지만 비상방송은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 아파트인데 방송을 후후 해가지고 오늘 오늘 가스 검침 날입니다. 꼭 집 앞에 있는 거기다가 이제 써주세요. 아니면 카카오톡에 계층기 그 지시 숫자를 꼭 보내주세요. 막 이런 식으로 방송이 나오는데, 세대마다 어떤 세대에서는 이게 너무 크다. 그럼 좀 줄여줄 수 있고요. 음량 조정이 가능해야죠. 어떤 세대에서는 너무 작다. 또 올려줘. 음량 조정이 가능해야 돼, 일반 방송은. 근데 화재가 나가는 비상방송은 굳이 음량 조정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게 용도가 두 개로 나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일단은 전선 두 개가 꼭 필요하고요. 여기가 보면 일반 방송용 전선과 그리고 비상방송용 전선이 있어야 되고, 왜냐면 이 두 개가 두 개 다 음량 조정을 어떻게 보면 해야 되면은 이걸 같이 써도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지금. 얘는 음량 조정을 안 해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얘네와 얘가 있어야 돼. 공통선이라는 게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선. 자, 이걸 우리가 용도선이라고 얘기하고요. 마이너스 선. 해가지고 음량 조정기가 있으면 얘는 음량 조정기를 거쳐줘야, 얘는 음량 조정이 가능해야 되고 얘는 음량 조정기를 거치지 않아야 되니까 전선을 따로 줘야 된다고. 한 선 한 선. 그리고 플러스, 얘네들은 다 용도선 플러스 선이기 때문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기가 흐르게 하려면 마이너스 선 하나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총 3가지 선이 필요하다라고 알고 계시면 돼요. 근데 이것도 절대 자세하게 안 나와, 알았지? 그냥 요 정도? 음량 조정기를 설치했을 때 음량 조정기의 배선은 3선식으로 한다. 3선식으로 한다. 2선식 아니고. 그래서 이 정도도 한번 잘 체크를 해주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3선식이라는 거 잘 체크해 주십시오. 그쵸? 그래서 여기 그림에 가보면 봐봐요.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 마이너스, 일반 방송, 비상 방송용이 따로 있어. 그래서 세 가닥 필요한 거야, 지금. 그래서 3선식이고, 일반용은 여기를 거쳐가요. 음량 조정기를. 음량 조정기를 거쳐서 마이너스 선으로 나가고 있고. 맞죠, 여러분들?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비상방송용은 음량 조정기를 거치지 않고 방송이 나가죠. 그죠? 맞습니까? 공통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됐죠? 그래서 여기에 절환을 해서 쓰는 거야. 내가 일반 방송을 할 때는 여기서 쓰다가 딸깍 하면은 비상방송용으로도 쓸 수 있게. 개폐기도 달려있고요. 비상방송만 설치할 거면 이렇게 2선식으로 하면 돼. 왜냐면 비상방송 할 때는 음량 조정기가 필요가 없으니까 음량 조정기 자체가 표현이 안 돼 있죠. 그죠? 그래서 이때는 2선만 필요하다.
조작하는 조작부의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0.8에서 1.5 이하의 위치, 높이에 설치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죠? 보통 사람이 누르는 스위치는 다 08, 15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조작부는 기동장치의 작동과 연동하여 해당 기동장치가 작동한 층이나 또는 구역을 표시할 수 있는 걸로 해줘라. 증폭기 및 조작부는 수의실 등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로 점검 편리, 방화상 유효한 곳 설치.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다른 방송 설비와 같이 쓸 거면 비상경보할 때 방송, 그 외의 방송은 다 차단이 돼야 돼요. 진하게 표시된 거, 이거 다 설치 기준입니다. 다른 전기가 있는데 그 전기 회로에 따라 유도, 장애가 생기면 안 된대. 그죠? 그리고 기동장치에 따라 화재 신호를 수신한 후 필요한 음량으로 화재 발생 상황과 피난에 유효한 방송이 자동으로 개시될 때까지 총 소요 시간은 몇 초? 10초. 빠르게 방송할 수 있을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빠르게 방송이 10초래요. 10초. 자, 전원 기준입니다. 비상방송 설비의 상용 전원은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할 것. 상용 전원은 전기가 정상적으로 공급되는 축전지, 전기저장 장치, 교류 전압의 옥내관선, 전원까지 배선은 전용으로 할 것. 뭐 이런 기준. 요거 우리가 보통 많이 얘기하는 아까 비상경보 설비도 요거 있었죠. 똑같아요, 항상. 그리고 개폐기에 요거 표지하고, 그리고 비상방송 설비에도 우리가 비상전원을 설치하는데 축전지를 설치합니다. 60분간 지속한 후 10분 이상 경보. 그죠? 동일하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챕터 13 누전 경보기입니다. 자, 무슨 경보기요? 누전 경보기. 근데 이 누전 경보기도 우리가 거기 갔을 때 일단은 수신부와 얘는 변류기로 이루어져 있다 그랬죠. 수신부와 변류기라는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얘는. 근데 우리가 얘를 보통 변류기를 우리가 영상 변류기라는 변류기를 사용해요. ZCT라고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그란 도넛 모양으로 돼 있다 그랬죠. 도넛 모양으로 돼 있고 여기 전기가 지나가면 내가 여기서 혹시나 누전이 발생하면 누전을 여기에 알려준다 그랬죠. 수신부에. 그래서 이 전선 경계전로라는 곳에서 누전이 발생하면 수신부에 알려주고 이 도넛 모양으로 생긴 요게 이름이 변류기죠. 그리고 이 수신부는요. 점검에 편리한 장소에 설치하고요. 가연성 증기, 먼지, 체류할 우려가 있는 장소의 회로에는 회로를 차단할 수 있는 차단기구를 가진 수신부를 설치한다. 그리고 차단기구 부분은 해당 장소 외의 안전한 장소에 설치를 해줘라. 한번 읽어보십시오. 그리고 수신부는 이런 장소에 설치하지 말래. 그죠? 읽어보세요. 왜냐하면 수신부 자체가 이제 어떻게 보면 신호를 받는 곳이다 보니까. 그래서 여기 가연성 증기, 먼지, 가스, 가연성이나 부식성 이런 거 있는 장소에, 많이 있는 장소에 하지 말래. 다량 체류 한 요 정도? 화약 동그라미, 습도가 높은 동그라미, 온도 변화가 급격한, 이거 예전에 자격증 시험 같은 데 가보면 요거 온도 높은 장소 잘못된 거다. 온도의 변화가 어떤 거예요? 급격한 거. 그러니까 온도가 갑자기 확 변하는 장소. 안 된다. 대전류, 전기가 많이 흐르는, 그리고 주파수가 높은, 그죠? 주파가 발생하는 회로, 요런데 발생, 영향을 받을 우려가 있는 장소, 그래서 대전류, 고주파 설치하지 말아라. 그리고 음향장치는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설치하고, 음량 및 음색은 소음이나 이런 것과 명확히 구별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명확히 구별할 수 있도록 설치를 해줘라. 됐죠? 그래서 이런 것들도 같이 좀 보시고. 자, 그리고 나서요, 이제 그 다음 전원 기준입니다. 전원 기준. 누전경보기의 전원은 다음 기준에 따라라. 이게 기사나 자격증 강의 때 좀 많이 나오긴 하거든요. 그래서 분전반으로부터 전원을 전용으로 줘라라고 되어 있고, 각극의 개폐기라는 걸 설치하고요. 그리고 요거 15A 이하의 과전류 차단기. 만일 배선용 차단기를 설치할 거면 배선용 차단기는 20A 이하래. 그래서 짝지어서 알고 계십시오. 과전류 차단기는 15A. 용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배선용 차단기는 20A. 전원을 분기할 때는 전원이 차단되면 안 되고 누전 경보기용이다 라고 표시한 표지를 꼭 설치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챕터 14 자탐과 시각경보장치 기준입니다. 그래서 거기가 보면 우리가 자탐도 마찬가지 수신기라는 게 설치가 되어 있었는데 수신기는 저희 이론책에도 아마 많은 내용이 들어가 있을 겁니다. 일단 그거를 기본적으로 보셔야 되고 적합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면 1번에 가보면 자 이거 보세요. 해당 특정 소방 대상물의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수 이상의 수신기를 설치해라. 그래서 이 회선수라는 게 회로수인데 회로수 이게 요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요게 우리가 이제 회로 또는 경계구역을 나타내는 거거든. 그래서 제가 예전에 불이 나면 1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1층에 불 들어오고 화재. 2층에서 불이 났습니다. 그럼 2층에 불 들어오고 여기 화재. 이런 식으로 이제 불이 들어온다 그랬죠. 피형수신기에. 근데 내가 만일 거기가 10층까지 있는데 그러면 여기를 각각 표시를 해줘야 될 거 아니야. 1, 2, 3, 4, 5, 6, 7, 8, 9, 10. 근데 이거를 내가 만일 5회로짜리를 사용했다. 그러면 10층까지 표현을 못 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경계구역을 각각 표시할 수 있는 회선수, 충분한 회선수를 가진 수신기를 갖다가 사용을 해줘라 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아셨죠? 네, 이런 개념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십시오. 그리고 가스누설 탐지 설비가 설치되어 있으면 가스누설을 수신하여 가스누설 경보까지 할 수 있는 우리가 그래서 예전에 이런 거 있었죠. 이런 거. GPGR,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 설치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고 자, 수신기 설치 기준이 있습니다. 그죠? 이건 설치 기준이에요. 읽어보셔도 돼. 그래서 여기가 보면 상시 사람이 근무하는 장소에 기본적으로는 왜냐하면 불이 언제 날지 모르고 그거를 확인을 했을 때 아 여기 불이 났다라는 걸 확인을 하면은 빨리 가서 그 조치를 해줘야 되니까요. 후속 조치를. 그리고 수신기가 설치된 장소에는 우리 건물에 경계구역이 이렇게 배치가 되어 있다. 그래서 경계구역 일람도라는 걸 비치를 해주래. 다만 모든 수신기와 연결되어 각 수신기의 상황을 감시하고 제어할 수 있는 주순신기를 만일 설치를 했다. 그러면 주순신기에만 경계구역 일람도를 비치하면 되고 그 외에는 비치하지 않아도 된대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이게 왜냐하면 경보설비이기 때문에 다른 설비의 음향과 이게 겹치면 안 되겠죠. 그죠? 명확하게 구별을 해줘라라고 되어 있고요. 수신기는 감지기, 중계기, 발신기가 작동하면 요거는 이제 자동으로, 요건 수동으로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종합방제반이 있다. 이거는 이제 소방만 표시하는 게 아니고 가스, 전기 이런 것들에 대한 것까지 다 표시할 수 있는 종합방제반이 있다라고 한다면 수신기의 작동과 연동하여 감지기, 중계기, 발신기가 작동하는 경계구역을 표시할 수 있어야 된다. 뭐 이런 것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하나의 경계구역은 표시등과 문자로 표시하래요. 그래서 표시등으로 표시하는 건 P형, 문자로 표시하는 건 R형이었죠. 그쵸? 맞죠?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수신기의 조작 스위치는 바닥으로부터 높이가 0.8에서 1.5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0.815, 0.815, 0.815. 0.8에서 1.5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 뭐 맨날 똑같죠, 뭐. 그죠? 그리고 둘 이상의 수신기가 설치되어 있으면 꼭 연동을 해야 되고 각 수신기마다 화재 상황을 다 확인할 수 있어야 되는데 두 개가 연동이 돼 있으니까요. 그죠? 하나가 동작했으면 다른 하나에서 그게 표시가 돼야죠. 그리고 이게 화재로 인해 하나층의 지구음향장치 지구경종이죠. 배선이 단락됐다. 요 단락됐다라는 게 보통 합선 됐다라고 얘기하는데 보통 전기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결국은 문제가 생긴 거야. 지금 단락이라는 건 문제가 생겼다. 지금 전기 회로에. 그러면 이게 만일 한 층의 경종이 합선이 됐다고 하더라도 다른 층의 경종이 그 합선에 의해서 영향을 받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층의 화재 통보에는 지장이 없도록 설치를 해줘라라고 되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유효한 조치라는 게 보통 요거 설치합니다. 요거. 단락보호장치. 그렇죠? 이런 것들을 설치해서 우리가 배선상에 유효하게 이런 것들이 설치가 돼야 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단락보호장치라는 게 설치가 돼야 된다라고 나와 있고 자 다음에 가보면 이제 연감지기를 설치해야 되는 장소가 나와 있는데 이 정도는 보시면 좋아요. 요거
제가 보라는 걸 한번 보세요. 그래서 연기 감지기를 꼭 설치해야 되는 장소가 따로 있더라. 네, 거기 보시면 다만 교차로 방식에 따른 감지기나 또는 비와 제보 우려가 없는 감지기가 설치된 장소, 즉 비싼 감지기를 설치한 장소에는 괜찮다. 여기 제가 이제 몇 가지만 알려드리면 이런 거 있죠. 1번, 3번. 계단 경사로, 에스컬레이터 경사로, 엘리베이터 승강로, 린네슈트, 파이프, 피트 및 덕트. 우리가 여기를 이렇게 얘기했었지 옛날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수직적인 경계구역에는 열감지기 말고 뭐를 설치하냐면 연기감지기를 보통 설치해요. 알고 계세요? 아셨죠? 그리고 복도에도 설치하는데 복도. 근데 복도가 30m 미만인 건 제외래. 그렇죠? 그러니까 길이가 짧은 건 굳이 연감지기가 필요 없다. 그리고 하나 알고 계실 게 열보다는 연기가 훨씬 더 좋다. 감지 성능이 열보다는. 그리고 연기가 더 빨리 도달해요, 여러분들. 열보다. 이런 것들을 좀 빠르게 이제 동작해야 되는 곳들에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해주래. 그래서 수직적인 경계구역 또는 이런 복도 30m 미만인 건 제외니까 30m 이상인 것만 얘기하는 거겠죠. 그리고 여기 이건 예전에 했었어, 우리. 제가 그랬죠. 8m에서 15m면 이때부터 거의 열감지기 설치 못한다 그랬잖아요. 예전에 했었어요. 그래서 차동식 분포형. 그리고 이런 데는 이광연 이런 거 설치할 수 있다 그랬죠? 이온화식, 광전식, 연기복합. 그죠? 근데 여기는 아직 열감지기가 설치가 돼 있기 때문에 요때는 열이 섞여 있으니까 따로 얘기를 안 하는데, 자 이제 15m 이상으로 가면 그때부터는 어차피 100% 다 뭐밖에 안 돼요? 연기감지기밖에 설치 못하죠. 당연히 불꽃 감지기는 모든 높이에 다 적응성이 있으니까 그거는 논외고, 불꽃 감지기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랬어요. 8m 이상부터는 보통은 열 감지기보다 뭐를 우선으로 한다? 연기 감지기를 우선으로 한다. 그래서 차분한 이광연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예전에 앞글자 따드렸었어. 그래서 이렇게 부착 높이별로 뭐가 정해져 있냐면 감지기가 적응할 수 있는 게 정해져 있습니다. 부착 높이별로 감지기가 적응할 수 있는 이런 범위가 정해져 있더라. 그리고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정 소방 대상물의 취침, 숙박 2번. 이와 유사한 용도로 사용하는 거실이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가보면 취침, 숙박 2번, 거실 그냥 그 정도 보세요. 이런 용도로 사용되는 거실에는 우리가 연기감지기를 설치를 해줘라. 그래서 여기 가보면 어떤 곳이냐면 이런 데 공동주택이나 오피스텔, 숙박, 노유자, 수련, 합숙소, 의료, 입원실 있는 의원, 조산원, 교군, 고시원, 충정구역, 그죠? 그러니까 이런 위에, 이런 데는 사람들이 뭐를 하고 있는 곳이냐면 보통은 이제 자거나 또는 병원이어서 뭔가 입원을 한다거나 이런 장소들. 이런 장소에는 빠른 감지기 설치해주래. 연기 감지기, 거실에. 그죠? 그리고 여기가 보면 이제 여기 전기자동차 이런 것도 지금 최근에 들어왔거든요. 지하주차장 대신에 아날로그. 근데 아직은 나온 적은 없는데 이런 적응성에 대한 것들은 조금 보시면 좋습니다. 자, 설치 제외도 이런 것들도 읽어보시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천장 또는 반자 높이가 20m인 장소에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말아라. 근데 적응성 있는 건 괜찮아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불꽃 감지기, 그죠? 이런 거 가능하다 그랬죠. 그리고 광전식 중에 아날로그 이런 애들 예전에 했어, 여러분들. 요거는 20m 이상인 헛간 등 외부와 기류가 통하는 장소로 감지기에 따라 화재 발생을 유효하게 감지할 수 없는 장소. 헛간, 외부와 기류가 통한다? 이러면은 뭐가 너무 크다? 얘가 너무 발생을 한다. 얘가 너무 크다라는 거지. 맞습니까? 오동작의 우려가 너무 크다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그래서 웬만하면 설치하지 말아라. 설치하지 말아라 라고 되어 있고요. 네, 됐죠?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부식성 가스가 체류하고 있는 장소라고 되어 있죠? 가스 체류 장소. 그럼 이 가스 체류 장소도 이것도 이제 뭐 할 우려가 있다? 이것도 오동작을 어떻게 보면은, 그죠? 오동작.
우려가 있는 곳에 이제 설치하지 말아라라는 겁니다. 이것도 마찬가지고. 됐습니까? 네. 그래서 이런 것도 같이 좀 보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되고, 고온도나 저온도로 감지기의 기능이 정지되기 쉽거나 감지기 유지 관리가 어렵대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그리고 이런데 목욕실이나 욕조, 샤워 시설이 있는 화장실에, 그럼 이런 데는 이제 뜨거운 물 쓰게 되면 거기서 수증기 나오잖아요. 그 수증기에 의해서도 감지기가 동작하곤 해서 이게 오동작 우려가 큰 장소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죠? 그리고 파이프 덕트,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곳으로 2개 층마다 방화 구획이 되어 있대요. 또는 수평 단면적이 5제곱 이하인 곳, 먼지, 가루, 수증기가 다량으로 체류하는 장소, 평상시 연기가 발생하는 장소. 근데 이건 연기 감지기에 하나는 거고, 뭐 프레스 공장 주조 이런 데는 화재 발생 위험이 거의 없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유지 관리도 어렵고. 그러니까 이런 데는 감지기를 설치하지 말래, 그지? 설치 제외 장소는 나오기 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여러분들. 저 믿으시죠?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모든 걸 다 해갈 수는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최대한 제가 줄여 드릴 테니까. 자,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발신기 기준이 있습니다. 발신기, 이거 수동으로 누르는 발신기 기준이죠. 그래서 발신기는 우리가 이제 보통 바닥 스위치 0.8에 1.5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 발신기도 수평거리가 25m인데 이게 하나 알고 계실 게, 얘는 직접 누르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소리로 듣는 건 수평거리 기준만 있는데 이게 손으로 누르는 거다 보니까 이게 수평거리 25도 똑같아요. 어차피 이게 왜냐하면 발신기도 보통 이게 발신기 함이라는 걸 여러분들이 나중에 보시면 보통 세트로 경종이나 이런 애들하고 세트로 같이 설치가 되거든요. 그럼 경종 같은 경우도 우리가 이제 음향장치가 보통 수평거리가 25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따로 설치할 수는 없으니까 똑같이 수평거리 25로 그대로 맞춰주는데, 발신기는 손으로 누르는 거잖아요. 그죠? 경종이나 사이렌 이런 것들은 그냥 귀로만 들으면 되니까 이건 수평거리 기준만 있어도 상관이 없는데, 얘는 보행거리가 너무 길다. 그래서 복도 또는 별도로 구획된 실로 보행거리가 40m 이상이다. 내가 걸어가는 거리가. 그럼 추가로 하나씩 더 넣어줘라 라는 기준이 있긴 해. 그치? 근데 설치 기준이니까. 이것도 읽어보시고, 발신기의 위치를 표시하는 표시등은 부착면으로부터 15도 이상의 범위에서 10m 이내 어느 곳에서도 쉽게 식별할 수 있는 적색 등으로 할 것. 그래서 여기 제가 위에 가보면 요 부채꼴 있죠? 요 모양. 여기서는 안 보여도 되는데 요 범위 안에서는 적색으로 사람들이 다 볼 수 있어야 된다. 됐죠? 이런 기준이 들어가 있더라. 그림이 됐습니다. 그리고 전원 기준은 똑같습니다. 항상 상용 전원은 축전지나 전기저장 장치, 교류 전압의 옥내 간선으로 하고, 전원까지 배선은 항상 전용으로 하고요. 개폐기에는 자탐 설비용이라고 표시한 표시를 꼭 해줘라. 그리고 자탐 설비에는 그 설비에 대한 감시 상태를 60분간 똑같죠, 10분. 그리고 보통 축전지 설치한다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이 축전지가 보통 수신기 내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자, 다음 6번째 배선입니다. 전기를 공급하는 배선은 전기 설비 기준에서 정한 곳 외에 다음 기준에 따라 설치를 해줘라. 전원이 들어가는 라인의 배선은 한번 읽어보세요. 내화로 하래요. 불에 견디는. 그 밖의 배선, 감지기와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에서 수신기로 가는 라인은 제외한다. 이게 왜냐하면 여기 2번에 따로 얘기하거든. 요거는. 그죠? 그래서 전원회로의 배선은 내화, 그 밖의 배선은 내화와 내열. 대신에 감지기와 감지기 수신기 라인은 요 밑에서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알고 계시면 돼요. 그냥 전원 들어가는 라인은 내화, 그 밖의 배선은 내화 또는 내열. 근데 감지기와 감지기와 수신기 사이는 아래서 따로 정하겠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시라고요. 근데 제가 내화가 좋다, 내열이 좋다. 항상 내화가 더 좋은 거야, 여러분들. 불에 견디는 게. 내열은 열에만 견디는 거고, 내화는 불에 견디는 거예요. 그래서 내화가 성능이 더 좋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됐죠? 그리고 감지기 상호간 또는 감지기로부터 수신기. 그래서 감지기가 있으면 요 감지기와 감지기 사이 또는 감지기에서 수신기, 여기에는 이제 아래와 같은 기준에 따라 설치를 해줘라 라고 되어 있는데, 아달, 아날로그식, 다시노식,
아령 수신기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꼭 쉴드선이라는 걸 사용을 해라. 이게 왜냐하면 통신 방식을 이용해서 그렇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쉴드선. 광 케이블을 사용하는 경우는 전자파 방해를 받지 않고 내열 성능이 있는 경우 사용할 것. 읽어보세요. 그러니까 쉴드선, 이게 자격증 같은 데 가보면 이거 쉴드선 쓰는 것도 많이 나오거든, 실기 때. 그리고 쉴드선 쓰는 이게 몇 개냐. 그래서 여기 3개. 3개. 이렇게 뭐 쓰는 문제도 나오는데 우리 입장에서 그렇게 나올 일은 거의 없고. 그리고 기역 외의 일반 배선을 사용한다. 그러니까 실드선이 아니다 그러면은 여기도 내화 또는 내열이래. 내화 또는 내열이다. 3번 감지기 외로의 도통시험이다. 여러분들 이 도통시험이라는 게 이거라는 거거든요. 전기가 잘 통하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거거든. 이름이 도통시험이에요. 도통시험. 아셨죠? 그러면 우리가 감지기가요, 여러분들 생긴 게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돼가지고. 그래서 여기에 전선이 이렇게 들어와요. 플러스 선 하나, 마이너스 선 하나. 그래서 불이 나잖아요? 그럼 여기가 이게 접점이라는 게 붙어서 그때 이제 전기가 흐르는 거거든. 불이 났을 때. 근데 예를 들어 내가 불이 안 났다라고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그럼 이 접점은 계속 떨어져 있겠죠. 그럼 전기가 흘러요, 안 흘러요? 안 흘러요. 그래서 계속 얘가 뜨는 거야, 단선. 근데 그러면 안 되잖아. 불이 안 났을 때도 요거 확인을 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감지기 끝에다가 조그만 전기가 통할 수 있게, 약전류가 흐를 수 있게 요런 애를 설치해요. 얘 이름이 종단저항이라는 애입니다. 일부러 전기가 흐를 수 있게, 평상시에도. 근데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화재가 났을 때 붙었을 때보다는 전류가 조금 약하게 흐르게, 전기가 좀 약하게 흐르게, 우리가 그냥 평상시에 전기가 잘 통하는지만 확인할 수 있게 종단저항이라는 걸 꼭 이렇게 끝에다 설치를 해요. 아셨죠? 그럼 얘는 왜 설치하는 거냐? 그러니까 또는 자탐 설비의 도통시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감지기의 도통시험. 항상 여기 전기가 잘 흐르고 있는지. 그래서 이 종단저항이라는 걸 설치하는데 점검이나 관리가 쉬운 곳에 설치하고요. 전용함, 종단저항만 들어간 함을 설치할 거면 1.5m 이내에 설치하고, 감지기 외로 끝부분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대. 전용함 말고 감지기 외로 끝부분에. 그래서 이게 만일 종단저항이 설치된 감지기다라고 한다면 꼭 거기다가 구별이 쉽도록 감지기 외부에 별도의 표시를 꼭 해주래요. 야, 여기는 종단저항이 설치된 감지기다라고 해가지고 꼭 별도의 표시를 꼭 해줘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됐습니다. 그리고 감지기와 감지기를 이을 때 주고받고 전기를 딱 두 선 해서 이렇게 연결하는 걸 우리가 송배선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무슨 식이요? 송배선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름이 송배선식이에요. 보내고 받는. 됐죠? 그래서 이런 것도 설치를 하더라라는 거. 근데 아직은 이 종단저항도 시험 문제 나온 적 없고요. 혹시나 문제에 종단저항의 설치 목적이 뭐냐라고 물어본다면 그냥 도통시험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전기가 잘 통하는지 시험을, 이런 것들을 읽어보십시오. 뭐 절연저항에 관련되게 나와 있는 이거 실험값이거든요. 절연저항기를 측정했을 때 0.1메가옴. 이런 거. 자탐설비에서는 다른 전선과 별도의 관, 덕트, 몰드, 풀박스 등에 설치해라. 60V 미만의 약전류가 흐르는 회로에 사용하는 전선으로 전압이 같을 때는 그렇지 않다. 뭐 이런 기준도 들어가 있고요, 지금. 네, 읽어보십시오. P형 수신기, GP형 수신기의 감지기 회로에서는 공통선, 이게 공통선이 마이너스 선이거든요. 마이너스 선에 우리가 플러스 선을 보통 이렇게 같이 사용을 하는데 그거 7개 이하로 하네, 경계구역을. 읽어보세요, 한번. 이런 것들 7선. 경계구역을 내가 마이너스 선 하나를 쓸 때는 7개까지 쓸 수 있다. 감지기 회로의 전로 저항은 55. 수신기 회로별 종단에 설치되는 감지기에 접속되는 배선의 전압은 감지기 전격 전압의 80% 이상이어야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됐죠? 알고 계시면서 넘어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음향장치 기준. 지구 음향장치는 층마다 설치하되 수평거리 25m 넘어가겠습니다. 똑같죠? 그리고 이런 거 음향장치는 전격 전압 80% 전압 이것도 똑같죠? 1m 90dB 항상 동일합니다. 자, 됐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감지기를 보겠습니다. 우리 감지기 예전에 이거 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들. 예전에 이제 우리 책 같은 데 가보면 이게 복합형 감지기가요, 시험 문제가 잘 안 나와요, 여러분들. 다시노식도 마찬가지고. 근데 책에다가 제가 용어의 정의는 넣어놨었거든요, 예전에. 우리 감지기 배웠을 때. 맞죠? 그래서 거기 가보면 열 복합형 감지기라고 있어요. 그럼 얘는 두 가지 이상의 성능이 함께 작동할 때 화재 신호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에 열복합형이면 차동식과 정온식이 같이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또는 두 개 이상의 화재 신호를 각각 보내준다라고 되어 있거든.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가 보면 이제 AND와 OR로 이제 동작을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두 개가 함께 작동하든가 아니면 함께 작동하는 게 아니고 하나하나 작동을 하면 따로 신호를 주는 거야. 차동식 신호 따로, 정온식 신호 따로. 혹시 차동식이 뭐고 정온식이 뭔지 까먹은 거 아니죠, 여러분들? 차동식은 뭐예요? 일정 상승률 이상. 그죠? 정온식은 일정 온도 이상을 읽는 감지기죠. 자, 보상식은 차동식과 정온식이 있으면 요거는 오화회로다, 오화회로. 그래서 단신호다. 여기는 다신호다. 이게 왜냐하면 차동식과 정온식의 신호를 어떻게 보면은 여러 개 주는 거, 두 개 주는 거고, 얘는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만 동작하면 하나만 준다라고 해가지고 단신호 방식이라고 얘기하는데, 얘의 목적은 가장 대표적인 게 이겁니다. 얘를 설치하는 목적은 비화 제보. 근데 실제로 사용은 안 한다 그랬죠. 그럼 이게 비화 제보가 뭐냐? 화재인데 화재가 아닌 것처럼 동작하는 거예요. 잠시만요. 미안해요. 화재가 아닌데 화재인 것처럼. 그러니까 틀림없이 이거 안 올려도 되는 상황인데 화재인 것처럼 오동작을 해버리는 거죠. 그죠? 얘가 비화제보입니다. 비화제보. 그래서 비화제보가 우려가 되는 장소가 이런 데라 그랬죠. 내가 이거 예전에 알려드렸어. 지하층, 부차층, 환기가 잘 되지 않는 곳. 실내 면적이 40제곱 미만인 장소. 층고가 낮아. 이 층고 낮은 게 보통 2.3m였거든요. 일시적으로 오동작 우려가 있는 장소. 그리고 얘는 실보 방지, 실보 방지. 실보는 뭐냐? 화재인데 화재가 아닌 것처럼 동작하는 거. 이거는 더 문제죠. 그죠? 화재가 나면 빨리 울려줘야 되는데 그게 안 울려주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 훈소다. 신부성. 그러니까 열이 어떻게 보면 빨리 올라가지 않는 거야, 이게. 그리고 연기가 다량 유입된다. 가스가 체류가 된다. 결로가 다량으로 체류한다. 이런 장소. 그래서 보상식과 복합형이라는 걸 제가 넣어놨고요. 뭐 이거 똑같이 들어가 있고, 다신호식 감지기라는 건 뭐라 그랬어, 내가 이게. 종별이 여러 개 들어가 있는 거라 그랬죠. 감도에 따라. 그죠? 이 신호식, 두 개의 신호를 받을 수 있는 수신기가 필요하다. 이것도 비화제보 방지 장소에 보통 설치하는 감지기래요. 그래서 나중에 이론 책에 가보면 페이지 274에서 275까지 거기 용어의 정의들 들어가 있거든요. 꼭 다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나중에 이론 책에 가서. 아셨죠? 네. 이런 것들 위주로 조금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다음 감지기 개별 기준이라는 게 들어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감지기가 우리 하나하나 있었잖아. 그치? 뭐 예를 들어 열 감지기래. 그럼 열 감지기면 우리가 차동식이 있었고 정온식이 있었고 보상식이 있었는데, 자, 차동식에는 또 뭐가 있어요? 스포트형과 분포형이 있었죠. 정온식에는 스포트형과 감지선. 얘 정리가 공기반, 얘의 종류가 공기반, 얘가 공전반. 그래서 이거 하나하나 보자라는 거야. 그냥 제품적인 특징.
근데 아직은 이 제품적인 특징이 많이 나오진 않았거든요. 아직은 기출에 많이 나온 적은 없는데 그래도 여기에서 제가 간단하게 좀 설명드릴 수 있는 것들은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요. 어려운 내용 아니니까. 그래서 거기가 보면 먼저 뭐가 나오냐면 차동식 감지기가 나와요. 그죠? 스포티형 감지기. 그래서 공기 팽창 방식이라는 게 나옵니다. 그죠? 그럼 먼저 종류를 여러분들이 한번 쭉 한번 읊어 보십시오. 아, 이런 게 있었지. 그지? 공기반, 공전반이 뭘 얘기하는지. 자, 그럼 조금 쉬었다가 제가 이제 요거 감지기 개별 기준이라는 걸 제가 한번 설명을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네, 이번 시간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